혹시 과학이라는 게 항상 진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은요, 바로 그 믿음을 그냥 뿌리째 흔들어버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혁명적인 생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쿤의 이론은요,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더 얹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과학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지적인 혁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쿤 혁명이 대체 뭐길래 세상을 그렇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쿤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핵심 이론인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이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이 아이디어가 일으킨 엄청난 파장,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1962년에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그냥 과학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철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열광적인 찬사와 또 그만큼 혹독한 비판이 동시에 막 쏟아졌어요. 쿤 혁명이라는 말이 정말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었죠. 아니, 그럼 대체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놓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의 아주 독특한 배경 안에 이 혁명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쿤은 원래 정말 잘 나가던 물리학도였어요.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우연히 과학사 강의를 맡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리학자의 그 정밀한 눈으로 과학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탠퍼드에서 사회과학자들이 토론하는 걸 보고 그 의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딱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쿤은 아하 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니, 왜 물리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저 사회과학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싸우고 있지?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그 답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자연과학에는 세상을 보는 거대한 합의, 즉 패러다임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쿤 이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패러다임과 정상과학이라는 쿤 이론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마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토머스 쿤이 말했던 그 패러다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은요, 그냥 단순한 이론 하나가 아니에요. 뭐랄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무엇을 문제로 삼을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심지어 뭐가 정답인지까지. 그 시대 과학자 사회의 모든 걸 규정하는 거대한 틀,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과학은 뭘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안정된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과학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쿤은 이 정상과학 활동을 진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쿤의 비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상과학이라는 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퍼즐 맞추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맞추다가 잘 안 풀리면 이 퍼즐판이 잘못됐네 하고 판을 버리나요? 아니죠. 내 능력을 탓하잖아요. 과학자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과학자는 연장 탓하는 몫이랑 다를 바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그 퍼즐이 아무리 해도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퍼즐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평온했던 정상과학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학혁명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변칙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여요. 이게 균열을 만들죠. 그러다 결국엔 기존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면서 혁명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여기서 쿤은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낡은 패러다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뜻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달라요. 이 말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 낡은 것보다 논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100%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럼 논리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걸까요? 쿤의 대답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뒤통수를 칩니다. 이건 논리적인 증명의 과정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게슈탈트 전환이나 심지어 종교적 개종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순간 세상이 그냥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비합리적인 도약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주장. 당연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겠죠. 쿤의 이론은 학계로부터 정말 극과 극의 반응을 얻게 됩니다. 반응이 정말 명확하게 갈렸어요. 과학은 오로지 논리의 세계라고 믿었던 과학 철학자들은 쿤의 이론이 과학을 무슨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만들어버린다면서 엄청나게 비난했죠.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실제 실험실에 있었던 과학자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거 완전 우리 얘기잖아. 이게 바로 과학의 진짜 모습이지 하면서 깊이 공감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쿤의 아이디어에 가장 뜨겁게 반응한 곳이 정작 과학계 바깥이었다는 점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 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순식간에 정치, 경제, 예술계를 휩쓸면서 기존의 낡은 틀을 깨는 모든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쿤의 이론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과학이라는 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 속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과학의 신화를 깨고 그 인간적인 맨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쿤의 시선으로 우리 시대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 이것들 역시 언젠가는 그저 낡은 패러다임의 일부, 다음 세대의 변칙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쿤은 우리에게 과학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 위대함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